자, 백석고 1학년 10번 문제, 10번 질문부터 기존 촬영본이 영상 음성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촬영본으로 다시 강의할 테니까 맞춰서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질문이 일단 저희가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 분석까지는 했죠. 12쪽에서 이제 문장 위주로 좀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in the spring and summer of 1837 이라고 해놓고 지금 콤마 그 뒤에 있는 콤마 이러면 제가 삽입구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 삽입구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사 구문이 꼽사리 낀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빙이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은 거고 그래서 진짜 주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시면 되고 That was become 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보면 되는데 자 뒤에 was to become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비동사 보통 to 플러스 to 플러스래.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해서 be2 용법이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to 부정사가 기본적으로 갖는 시간성이 제가 뭐라 그랬죠?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be2 용법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뭐 현재 완료 그 용법 나누듯이 얘는 뭐 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할 예정이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다 공통적으로 뭐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정은 쉬우니까 상관없는데 의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정발 중 학생은 11월까지 고등학교 어디 갈지 정해야 한다. 이건 이제 미래죠.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의무를 얘기할 때 보통 쓴 게 B2고 그다음에 가능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미성년자가 20살이 돌아야면 그때부터 술을 살 수 있다. 오면 이것도 역시 B2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얘가 지금 뭘로 쓰인 거냐면 was to become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가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예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진화론이라는 게 찰스 다윈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celebrate 같은 경우에 너네가 이제 축하하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지금 찬양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찰스 다윈의 진화론 되게 유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명하다라는 뜻에서 prominent라는 단어를 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rominent, 저명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catter는 이제 흩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다윈이 처음에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조금 여기저기 널리 흩뿌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에서 obscure라는 단어를 좀 쓰면 좋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모호한이라는 뜻이에요. 3번 He made a simple sketch that was 얘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되면서 앞에 있는 저 was to become이 그대로 또 재현된 거죠. was to capture 그러니까 캡처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예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pture는 이제 포착하다, 이해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 slowly forming in his mind 라는 거는 이제 theory를 부연 설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구가 앞에 있는 theory, 즉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장 자, 요거는 콤마에서 끊겼죠. 그러니까 the drawing was 라고 해서 주어랑 동사 나왔죠. 그리고 콤마에서 여기서 끊긴 거니까 네, 이거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intended라고 했으니까 의도되다라고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좀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올바르겠죠. 분사 구문 이제 뒤에 나오면 그지? 자, as a metaphor. 자, as a metaphor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것은 훌륭했다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지금 콤마하고 이렇게 끊겼잖아요. conveying the essential notion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전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거는 노션을 부연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6번 지문 diversified 라고 되어 있는데 from this single common ancestor 하고 여기서 이제 툭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는 life가 되고 그다음에 얘가 동사, 즉 diversify는 다양화하다니까 이제 자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요건 그러니까 diversify도 되고 다양하게 바뀌었다니까 varied라는 단어를 써서 다양해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successive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혼동어휘 조심하셔야 됩니다. successive는 successful이랑 다른 뜻인 거죠. 그래서 successful은 너네가 알고 있는 성공적인, 그리고 successive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연속적인이죠. 그래서 요거 단어 조심하세요. 혼동어휘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끝납니다.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논리적 도구를 통해 이론이 점차 정교해졌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의 내용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중심 내용을 물어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중간에 지엽적인 부분들에서 어휘를 조금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어법이랑 어휘 이런 거 조금 나오지 않을까 서술형으로. 요 정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11번 지문으로 바로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다행히 11번 지문부터 14번 지문은요, 내용이 좀 쉬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진도가 좀 빨리 나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쉬워서 그냥 가볍게 좀 보세요. 자, health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 자,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상태래요. 건강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it is a product of continuous interaction. 그래서 지속적인, 그래서 복잡하고 다이나믹하다고 한 거구나. 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걔가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구성,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 그리고 걔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들이 뒤얽혀서 건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암에 안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유전적인 게 크니까 암은. 근데 환경적인, 즉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담배를 뻑뻑 폈다든가 맨날 술을 먹었다든가 하면은 간암이나 폐암 같은 거에 충분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건강은 선천적인 선천적, 후천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건강은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죠. 예시를 든다는 건 이제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infant, 한 아이가, 그러니까 유아죠, 유아. 아장아장 걸어 당기지 못한 아직 그 전에 단계의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즉각적이고 아니면 나중에 좀 커서의 장기적인 건강이 결국 영향을 받는데 자기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에 인터랙션이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임신했는데 애를 임신한 때부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 끼친 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실 테니까 그렇다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생활 습관이 나쁘면 아이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건강을 해치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 more likely는 좀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더 높은 수준의 만성적 그 건강 문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뭐 폐렴이 걸린다든가 천식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애가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좀 더 이 친구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continuous interactions. 자, 5, 6번 볼 3, 4번. 그러니까 여기랑 서로 대립인 거죠. 그래서 엄마의 생활 습관이 좋으면 아이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이가 야, 미친놈이죠. 자, 생활 습관이 좋은 게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엄마의 생활 습관이 나쁘면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야죠. 자, 필기 지금 열심히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것만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반대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아이가 긍정적인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왜냐면 생활 습관 같은 게 좋을 테니까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건강은 그냥 한순간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소도 되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로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끝나겠죠? 네, 내용은 쉬워요. 자, complex는 이제 복잡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complicated 같은 단어로 치환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단어 조심하시고요. 자, continuous는 지속적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constant 그리고 constant만 보자. constant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라는 뜻에서 constant 꼭 외우시면 되겠고요. influence는 이제 뭐 affect로 바꿀 수 있는데 affect는 너무 쉬우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interaction이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communicate가 의사소통하다잖아요. 그럼 able이 붙었으니까 의사소통 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단어 조심하세요. commute는 뭐냐면 옮긴다는, 그러니까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municable은 여기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뜻이죠. 코로나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transmittabl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염성이 있는 거니까 infectious 같은 단어를 쓰면 되겠죠. 감염이 되는, 그리고 이거는 전염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ransmittable이라고 해서 발음 제가 불러드릴게요. TRANSMITABLE라고 하면 되고, infectious는 INFECTIOUS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단어 혼동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의사소통 가능한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봐도 이렇게 해놓고 R 한 거 보면 스위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복수로 한 이유는 mothers가 주어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이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절을 구성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 mothers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였죠. 그래서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PPT 만들어주는 조교 선생님께서 실수로 안 지우셔가지고 요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4번하고 바로 6번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6번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거는 수일치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각자 어디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in contrast, a child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is born healthy, 콤마 있네, raised, 그러니까 pp1, pp2 in a nurturing family, 그다음에 consumes, 그리고 요거는 v, 그러니까 이 관계절의 동사 to, 관계절의 동사 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nsumes a nutritious diet, lives in a safe, 그러니까 세 번째 동사 environment and 드디어 마지막이네, 콤마하고 네 번째 관계절의 동사까지 해서 무려 여기까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문장의 위치 정도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장, 11번 질문. 자, 주제는 건강은 선천적 및 후천적 요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다 라고 하시면 되죠. 유전자 꼭 까불면 이제 골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식습관을 잘 조절해도 유전자 때문에 빨리 죽고, 그러니까 참 멋 같은 세상이죠. 그치? 자, 그래서 그러한 중심 내용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복잡하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두 개로 끊을 수 있으니까 요약 문제도 출제할 만 하겠죠. 자, 요 정도 보고, 잠깐만, 문법이 있었나? 문법은 조금 애매하네요. 자,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보세요. 자, 그리고 바로 12번 질문 가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라이트가 그렇게 어려운 그 문제집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양은 많아서 좀 처음에 쫄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양만 많지 이거 할만해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그래서 문제 열심히 풀고 워크북 충실히 하다 보면 그렇게 극복 못할 건 아니니까 좀만 참고 마저 더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쉬워요. 자, 22쪽 볼게요. 요거는 좀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장 문제가 나올 건데 제프리 A. 로저스라고 되게 큰 회사의 부회장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직급이죠. 그래서 한때 배웠대. 가르침을 받았대요.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pause는 일시정지잖아. 멈추다. 멈춰서서 refresh는 재충전, 활력을 다시 얻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는 것을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멈춰서기가 시작이 됐는데 제프가 비로소 깨달았을 때부터래. 그래서 집에 운전을 하고 갔는데 나는 분명히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계속 직장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확실히 사무실을 떠났는데 문제는 뭐다?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계속 사무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endless loop. 그래서 끊임없는 고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계속 악의 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맨날 집에 갈 때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부터 3번 정리해보죠. 정리하기가 애매한데 어쨌든 재충전을 위해 멈춰 서기를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필자가 일화를 설명하는 거죠. 저 제프리 아저씨의. 자, 그래서 4번부터 9번 쭉 일화를 쭉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라고 했을 때 그때 배운 게 떠올라서 잠깐 멈춰 섰대요. 그래서 멈춰 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멈췄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심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업무와 관련된 생각이 싹 날아갔다라는 거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게 결국은 즉 이 pausing to refresh가 그를 뭐 하도록 해줬냐면 walk through the front door,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족들과 목적을 하나만 가진 채로 있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아는 게 좀 중요하겠죠? 요거 배워주시면 되고요. 자, 5번까지 정리하면 집에 도착해도 업무 생각이 끊임없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멈춰서기를 하니까 멈춰서기를 통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더니 어떻게 했다? 업무 생각이
사라진 채로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럼 가족들은 참 좋아했겠네, 그지? 나 아빠 놀아줘 이랬는데 나 일 때문에 내일 놀아줄게 이러면 이제 애가 삐질 거냐, 그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 볼게요. It supports the sentiment attributed to Lao Tzu. 자, 요거는 좀 문장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이건 해석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이따가 문장 단위에서 다시 꼼꼼하게 해줄게. 라오츠가 이제 노자예요. 노자, 그 유명한 노자. 그래서 노자가 얘기한 적 있는 이 센티멘트, 정서가 결국 뭐냐면 직장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가족이랑 있을 때는 가족이랑 온전히 전념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싱글니스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컴플리트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전념하라는 얘기예요. 자,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에게만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 멈춰서기를 통해서 집에 갈 때는 일 생각은 다 털고 가라 라는 얘기죠. 이게 필자가 하고 싶었던 주장인 겁니다. 됐죠? 내용은 싱겁죠? 자, 이제 문장 단위를 보겠습니다. teach 같은 경우는 타동사죠. 가르치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너네한테 영어 가르치면 목적어 두 개 발생하죠. 너네 그리고 영어. 그러다 보니까 teach는 목적어를 이렇게 두 개 끌고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문장의 사형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요 놈이 근데 이렇게 수동태로 쓰인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으로 전환되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주어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be taught라고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목적어가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수동태 오면 내가 맨날 목적어 뒤에 있는지 봐라라고 했는데 수동태 있으니까 얘는 능동이야 이러면 안 돼. 얘는 목적어 애초에 능동이었을 때 두 개 왔던 애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동으로 쓰인 거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오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애초에 do 위치였던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IO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2번 문장. realize는 타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죠. 자, focus는 집중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집중하다의 유의어 뭐가 있어요? concentrated가 있겠죠. 와우, 교과서 5, 6과에 나왔는데 간만에 나왔네요. 조동사에다가 뭐 썼어요? 완료상, 즉 have PP 썼죠? 자, 조동사의 완료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는 추측이고 완료상은 항상 뜻이 뭐다? 이미, 완전히라고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걸 추측한 거니까 얘는 뭐예요? 옛날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을 추측할 때, 즉 과거를 추측할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아마도 완전히 떠났을 거야. 물리적으로 오피스, 즉 직장을. 아니, 직장은 아까 떠났어야지. 지금 이미 집에 왔는데,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have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요거 문법으로 나올 수 있겠지.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콤마하고 as잖아요. as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를 물어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get caught, 사로잡혔을 때 이미 나는 직장에서 떠난 상태야 라고 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거는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when 내지는 while, 즉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as가 쓰였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시간을 나타내겠죠. 이유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되고. 자, endless는 무한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무한대가 영어로 infinite라고 하면 되죠. infinite. 유의어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end, 즉 등위 접속사 나오면 항상 뭐 해준다? 친구 찾아준다. 그러니까 5분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동명사 첫 번째, and 동명사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보고 그 다음에 걱정하는 끊임없는 순환고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8번. fall away. fall은 떨어지다잖아. 그래서 툭 떼져서 나가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way를 살리려면 그러면 유의어 뭐라고 하면 돼? fade away라고 하면 딱이겠죠. 그래서 fade away라는 단어 유의어로 잡아주시고요. allow 나오면 중딩 문법이죠. 목적어, 목적보니까 목적보에 allow는 투부정사 나온다. 뭐 다 아실 거고. 자, 이제 10번. 10번은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물론 백석고에서는 뭐 백석고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흔하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밑줄 치고 우리말로 올바르게 해석할 것 같은 문제가 출제될 여지가 아예 없진 않으니까 해석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자, 이것은요, support는 지지하다, 뒷받침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뒷받침한다, 지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he sentiment, 딱 봐도 지금 정관사 덜을 썼다라는 건 뒤에 부연 설명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것을 특정 지을 때 쓰는 게 정관사 더니까. 그래서 어떤 감정을 뒷받침하는데, 정서를 뒷받침하는데요. 그게 여봐, 이렇게 수식하는 애가 나오죠.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문법상으로는. 그지? attribute는 be attributed to 하면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뭐뭐의 귀속되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라오츠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자라고 했잖아요. 노자에게 귀속되는 뭐뭐의 것으로 불리는 정서를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즉 노자가 말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자가 말한 적이 말한 적이 있는 정서를 뒷받침하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에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가족과 있을 때는 완전히 present, 가족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늘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항상 늘 함께 해라 라고 하니까 involved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단어까지 깨알처럼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까지 명확하게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 아마 저 문장이 10번 문장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됐으면 attribute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몰라서였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12번 질문. 재충전을 위한 멈춰서기를 통해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충실해라 라는 조언을 물어보는 중심 내용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재충전을 위한 멈춰서기를 통해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충실하라 라는 중심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 그런과 동시에 잠시만요. 문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문법 나올 수 있고요. 이 정도 볼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밑줄 그어서 멈춰서기 재충전을 위한 멈춰서기 밑줄 긋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곧바로 13번 질문 가겠습니다. 자, 28쪽 13번 질문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읽어보죠. Gestures and speech used similar neural circuits. 몸짓이랑 그 다음에 언어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썼다는 건 뇌의 한 부분을 썼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몸짓과 언어는 유사한 신경회로를 썼어요. 그들이 인류의 진화 역사 내에서 발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유사한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자, 몸짓과 말하기는 뇌의 유사한 기능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부터 보면 시카고 대학이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데이빗 맥닐이 처음에 이런 내용을 암시해서 드러냈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non-verbal, 그러니까 verbal이 언어잖아. 비언어적이라는 건 이제 몸짓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스피치는 이제 verbal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스킬이 아마도 서로 강력한 연결 관계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몸짓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고, 말은 내가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잖아. 당연히 서로 독자적인 부분으로 갈라졌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서로 관련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similar랑 tie가 서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he was right래.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게 맞았다는 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황당한 발견을 확인시켜주는 연구가 있었다는 거죠. 황당한 게 이제 말이랑 언어가 같은 데서 출발했다고? 말이랑 이제 몸짓이? 이상한데? 언뜻 봤을 땐 다른데? 그래서 팔다리를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뭐도 했다?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기들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줬는데 이 직접적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타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더 이상 정교한 어휘를 체득하지 못했대. 만약에 얘네가 뭐 하지 못하면 fine motor, 이 모터는 그 차의 그 엔진이 아니라 사람한테 쓰면 근육이라는 뜻이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fine은 미세한 애죠. 미세한 근육의 그 컨트롤이 향상되기 시작한대.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찝고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점차 단어를 정교한 걸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참 위대한, 대단한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를 든 건 언어 능력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운동 능력도 없다는 거고, 운동 능력이 없으면 반대로 언어 능력도 없어진다는 이 상호관계만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무리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거 의미를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몸짓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언어적 행동이 비언어적 행동과 유사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인 거고요. 됐죠? 그 마찬가지로 13번 질문도 내용이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문장 단위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장부터 볼게요. 13번 질문은 자, suggest는 또 저기 제안하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써가 밑이라는 뜻이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쓱 내미는 거니까 suggest는 넌짓이 드러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암시하다, 즉 시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제안하다라 하지 마세요. 자, retain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데 자, re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maintain 쓰시면 되겠죠. 자, separate는 별도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개라는 뜻의 distinct가 딱 적절하겠습니다. distinct. 그다음에 puzzling은 자, 퍼즐 같은 경우는 너네가 아는 그 퍼즐이야. 퍼즐은 당황하다가 아니라 당황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타동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동사가 현재 분사가 되면 능동이 되죠. 그러니까 당황시키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걸 ed, 즉 과거 분사로 쓰면 당황한 상태가 되죠. 뭔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ing를 써야겠죠. 왜냐면 발견이 사람들을 당황시켜야 되니까요. 알겠지? 소식을 받는 finding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ople who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ame. 이것도 한 두어 번 나왔죠?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단어 나오면 계속 찝어드리고 있어요. 단어 이러면서 좀 계속 외우시라고. 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same의 유의어는 identical이 되겠죠. 완전 동일하다. 그래서 identical twin 하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know는 타동사. 그러니까 그거의 목적어니까 얘는 접속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improve는 향상되다, 개선되다라는 뜻이나 그러니까 그거에 딱 적절한 요이어가 enhance예요. enhances라고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단어까지 챙기고 자, 13번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7쪽 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질문.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중심 내용 내기 좋고 어휘 내기 좋겠죠?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3쪽 마지막입니다. 14번. 자, 14번 질문은 좀 내용이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과 좀 관련이 있는데, 자,
1번 문장부터 읽어보죠. Believe or not. 자, 믿거나 말거나 your child. 당신들의 아이는 crave는 단어장 보시면 알겠지만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원하다. limit, 한계, 그러니까 제한을 열렬히 원한대요. 지금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뭐 개소리인가 싶겠죠. 나는 빨리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은데 애들이 제한을 열망한다고? 뭐지?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she는 child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진정으로 원한대. flexible sense of order. 그러니까 이 limit이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limit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한 오더 또 명령, 질서야. 그러니까 유연한 질서적 감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긴장하지,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면 오히려 걱정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세대부터는 고교학점제다 뭐다 하면서 이제 그 과목 자기 알아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반대로 애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아무것도 선택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런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쩌면 좀 너네 청소년기 좀 이제 어른에 좀 가까워진 여러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너네보다 좀 어린 애들, 한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지 않을까요? 그죠? 아이들은 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질서의 유연한 감각으로서의 제한을 희망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3번부터.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래? 코럴은 울타리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제한을 마치 울타리를 넓혀가는 걸로 생각하래. 그래서 만약에 이 울타리는 결국 뭐냐면 너의 아이들이 조금 안전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애들이 점차 커지면 애들이 점차 크면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울타리를 계속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간단하게는 당연히 침대 안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되겠지. 그러다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고 3살, 4살이 돼서 어린이집 가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5살, 6살이 되면 이제 아이가 엄마 나 애들이랑 잠옷 파티하고 와도 돼? 라고 하면 뭐 아는 엄마네 집이면 그래 라 갔다 와라. 내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readiness가 준비 상태, 준비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너네 아이의 준비 수준이 결국은 너가 얼마나 울타리를 넓힐 수 있을지를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9번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는 울타리를 넓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같음. 그래서 아이들이 능력이 점차 생기면 제한을 조금씩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10번. 그래서 너네 아이들은 뭔가 통제를 당하거나 뭔가 지배를 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엄마 아빠들아.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조금 북돋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틀을 원하는 거지. 착각하지는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제한은 통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어진 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러면 끝이고요.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통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제한을 헷갈리지 마라. 애들은 오히려
뭘 좋아한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주어진 틀이 중요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계속 나이가 들에 따라 넓혀주라라는 거죠. 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1시간 걸려 또 찍다니, 그지? crave는 열망하다죠. 그러니까 선호하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보면 favor라고 할까요? 좋아하다, 호의를 갖다, favors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in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environment를 선행사로 잡고 해서 얘는 where, 즉 관계부사 where로 치환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capable, 능력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차 능력이 생길수록 그래서 boundary는 expand 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 자, 이거 혼동어휘 조심해야죠. expand는 E로 시작하면 이 expand는 뭐세요? 이 2로 되면 이거는 소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넓히다라는 expand랑 완전 다르니까 이거 조심해. 여기 스펠링 잘 박으니까 낚시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capable은 그리고 문법이었네. 자, grow는 자동사죠. 그래서 점차 더 능력이 있는 상태로 자라나다라고 하시면 되죠. 도어 자리니까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7번 문장. to. 자, to는 내가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나치게라는 부정으로 해석해라. 기억나죠? 그 다음에 readiness.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준비 수준, 완성도. 그러니까 readiness라는 단어가 저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건 너무 진부하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B가 중요한 거. 뭐 영작 포인트긴 한데 14번 지문 아마 영작으로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not A, but B 구조만 알면 되고요. structure that encourages.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선행사는 structure가 되겠고요. her, 자, encourage는 타동사 목적어, 보어의 to think. 그리고 to make choices. 그러니까 목적 보어 to. 그다음에 and to take chances. 목적 보어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드디어 마무리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15번부터 19번도 이제 강의 다 찍어서 올라가니까 맞춰서 다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4번 질문 보겠습니다. 14번 질문은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로서의 제한을 선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구조로서의 제한을 선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대의랑 어휘 정도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잔소리 한번 더 하면 내신 시험의 성적 상승의 비결은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워크북이 한번 놓치면 밀리기 쉬운 숙제라서 여러분들이 꼭 단지 집중하시고 성적 상승에 직결되니까 꼭 하셔서 문제 없이 내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백석호는 지문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양이 많다는 것 자체가 변별력이 되는 거니까 제발 거기서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워크북이나 연습 문제 풀러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